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클린뉴스 네트워크 CNN 21 방송 시사 이슈 출발합니다. 4월 7일입니다. 전국에 지금 서울, 부산 보궐선거 이 결과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정가는 또 요동이 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좀 구체적인 수치를 두고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치 지형의 재편 전망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사람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질문 전에 오늘 어떻게 오늘 좀 점을 쳐보십니까? 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는데요. 예상. 그건 이제 유권자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좀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서울은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박빙 우세로 박영선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어쩌면 이제 그 부산시장의 경우는 조금 뒤지지 않을까 민주당이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뭐 지금 한간에 야당에서는 야당 원내대표가 15% 이상 이길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내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글쎄요. 그것 너무 자가당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수치로 한다면 1대1 정도로 예상을 하시네요. 1대1. 오늘 보니까 어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거기는 오늘 이제 선거를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바람이 조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을 했어요. 자, 그럼 질문지에 의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 순서로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전패를 하고 국민의힘이 2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전국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거 예상계 질문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2번은 민주당 1승 대 국민의힘 1승. 또 3번 질문은 민주당 2승 대 국민의힘 전패라고 하는 질문이 균형을 맞춰가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국민의힘이 2승을 거머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질문이 이제 국민당이 이제 두 군데 다 이긴다라고 하는 전망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국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15% 이상 차이가 나서 이기느냐, 아니면 박빙 우세승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제 서울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놓고 모든 여론조사가 2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선거 결과가 아예 박빙으로 끝난다. 라고 하면 이건 중요한 지적이죠.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지금 야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15% 이상 이런 차이가 나게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라고 하면 아주 전개가 요동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요동치는 변수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내부가 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안철수 변수가 있죠. 제3지대에 머물러 있는 서결 전 검찰총장 변수가 있지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압승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 세 가지 축이 이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경우는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개연성 매우 높다. 오히려 국민의힘 왜 그러냐면 실질적 압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 힘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안철수가 당당하게 포기를 해줬고 예. 합당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합당을. 그 말씀을. 그러면 예. 합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인지 예. 얘를 몇 사람만 끌고 가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피나는 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서울시장을 안 나갔기 때문에 예. 대권 후보가 돼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당연히 있겠죠. 예, 엄청나게 작동할 수밖에. 나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예. 야권의 경우는 압승을 하더라도 여동이 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듣고 싶은 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 듣고 싶은데 민주당의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프게 뭐 예, 이제 가족이니까. 어차피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 얘기를 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사실 책임론이라고 하죠. 예. 책임론에서는 1차적으로 당대표를 만났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에 대한 책임이 가장 책임론이?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조직을 이끌었던 이분, 180여 석에 가라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질타와 함께 책임론으로 가게 되면 5월 9일 날 당대표 선거를 비롯한 원내대표 선거까지 예. 굉장히 거기도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뭐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서 예. 민주당의 후보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 이미 전망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그 두 개 다 전패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경우는 예. 정말로 이낙연 대표는 설 자리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소한. 박빙으로 예. 근소하게 진다라고 할 경우는 이낙연 대표 경우도 희망이 있다. 오히려 왜냐 20%에 달하는 압승을 할 것이라는데 예. 끌어올렸단 말이죠. 예. 어찌 보면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전패를 하더라도 그 두 가지 경우 수에 따라서 뭐 대선 후보 문제를 비롯한 당 대표 문제 이런 것들이 갈라질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참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쇄신 방향과 아울러서 당내 갈등도 좀 도사리고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조심스럽게 우리 김범태 박사님께서 이제 예상을 해주는 2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민주당 1승 대 국민의힘 1승이라고 하면 이 부분 좀 질문이 조금 어렵고 답변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어찌 보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구도가 이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민주당.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 국민들 여론이 아주 이렇게 나쁜데 적어도 1승 1패 이 정도면 아주 금상첨화 같은 선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는 조금 전에 이제 대선 후보 관련한 내년 대선 지형과 관련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고 실질적으로 뭐 이 다음에 나오는 민주당 2승을 하는 이런 경우나 바람직한 이런 경우는 예. 사실상 국민의힘의 경우는 네.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태로 그러죠. 빠져들 수밖에 완전히, 없습니다. 네, 적어도 선거는 와야죠. 예. 그래서 예. 적어도 1승 1패의 전략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경우는 선전하는 경우가 되고 선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 2승 또 국민의힘은 이제 전패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민주당 역전승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금 힘들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모 관계자께서도 이렇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정가에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관계자도 쓰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 민주당이 1승을 한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이 전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나리오도 혹이라도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제 지금 현재 사전 투표의
하고 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확인한 것은 9시까지 투표율을 네. 봤는데 네. 그렇게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 수를 한번 점쳐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이 사이진보, 숨어져 있는 진보 세력들은 아무래도 결집력이 조금은 강합니다. 비록 이번 선거 국면에서 20대, 30대 후보 그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조금 몰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로 드러난 현상은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진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투표를 꼭 할 개연성이 높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 2승을 못하라고 하는 법도 없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역시 국민의힘도 2승 못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예. 뭐 일본 질문에서 나왔던 예, 것처럼 예. 김종인 뭐 비상대책위원장은 뭐 압승을 할 것이다. 자기들이 부산, 서울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투표율의 추이를 보면 투표율의 추이를 보면 민주당 2승을 하지 못하는 법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내년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매우 좋은 현상으로 민주당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뭐 여론이나 모든 그 정책적 면에서 죽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승을 거둔다라고 하면 국정 장악력이 이제 훨씬 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레임덕 현상은 조금 뒤로 밀쳐지고 민주당은 오히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경우는 그야말로 바로 분당 사태 내지는 사망 선고겠죠.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밖에 있는 세력들하고 어떤 그 역학관계 속에서 블랙홀로 빠져들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7 보선 누가 웃고 누가 울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 3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공통 질문으로 이렇게 김본태 박사님께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좀 말미에 조금 덧붙이라고 하면 사실상 뭐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가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에 뭐 당사자들의 성 문제로 갖고 이제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근데 뭐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은 참 파묻혀 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담론, 자 서울이 했든 부산이 했든 미래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해서 미래지향적인 후보에게 좀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그런 투표 형태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마지막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이제 올바른 선택을 믿고요. 김본태 박사님 말씀처럼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물에 우리가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7일 보선에 누가 웃고 누가 울겠는가 3가지 공통된 질의응답으로 김본태 박사님께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됐던 누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던 국민이 승자고 국민이 패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귓가에 계속적으로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를 또 저녁에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